이번 시간에는 이제 2장으로 들어가서 2장의 주제는 클래스와 객체입니다.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은 C와 같은 절차적인 언어에서 이제 자바나 혹은 C++와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는 클래스, 객체, 그리고 참조 변수라는 가장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데 자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2.1절의 목표입니다. 일단 이제 클래스의 개념은 여러분이 C 언어에서 구조체, 그러니까 스트럭처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실 그냥 스트럭처와 똑같은 거다, 혹은 스트럭처 구조체를 좀 확장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일단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구조체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혹은 능숙하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조금 아주 쉬운 얘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장에서 우리가 간단한 그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는데, 사실은 예, 코드 20이었죠. 이건 사실 뭐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지나치게 간단한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입력으로 우리가 여러 명의 그 사람 이름과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받아서 그걸 저장하고 이제 그 사람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뭐 정렬한 다음에 순서대로 출력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전화번호부라고 부르기에는 좀 너무 단순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했느냐면, 사람 이름은 이 name이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어서 이 배열의 사람 이름을 쭉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또 number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어서 넘버에다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name 0, 이 배열이니까 name 0, 또 첫 번째 사람의 전화번호는 number 0,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은 name 1, number 1,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전화번호라는 이 한 쌍의 데이터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데이터죠. 이 두 개가 만약에 따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데이터가 의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화번호가 이렇게 섞여 버리는 거죠. 사람 이름을 n 개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를 n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만약에 따로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로서의 가치는 없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매우 자주 어떤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인데,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존이라는 사람의 그 존이라는 이름과 그 사람의 전화번호, 이건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 데이터들을 이 예서처럼 이렇게 별개의 이름은 name이라는 배열에, 또 전화번호는 number라는 배열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뭐 모든 면에서 이제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불편했던 것의 한 예가 뭐냐면, 요 예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 버블 소트에서 어떤 두 사람의 이름을 비교해서 만약에 name j가 name j 플러스 1보다 더 크면 name j와 name j 플러스 1을 여기서 exchange,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데, 이때 이름만 이렇게 자리를 바꿔버리면 모든 데이터들이 헝클어져 버리겠죠. J번째 사람과 J 플러스 한 번째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스왑을 할 때 항상 전화번호도 같이 이렇게 스왑을 해줘야, 그래야 이 이름과 전화번호의 쌍이 항상 붙어 다니게 되겠죠. 이 요에서는 단순히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잘못됐거나 불편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 주소록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이름,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는 없죠. 거기에 전화번호 자체가 뭐 또 휴대폰 번호, 사무실 번호, 집 번호, 거기다 이메일 주소, 또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뭐 대여섯 개 이상의 어떤 정보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는 또 여기 이메일 주소를 저장하는 배열을 따로 만들어야 될 거고, 또 휴대폰 번호는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는 배열을 따로 만들고, 그러면 정렬을 한다 그러면 이름만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도 자리를 바꾸고 또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따로따로 다뤄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그런 예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코드 23에서는 인덱스 메이커라는 좀 거창한 이름 맵 프로그램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하나의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그 텍스트 파일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의 목록, 그리고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가 등장한 횟수, 그거를 이제 카운트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와 그 단어의 등장 횟수라는 이 두 개의 데이터는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눅스라는 단어와 그 리눅스라는 단어가 16번 등장했다, 그 16이라는 카운트 정수 값은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데이터들 별개의 변수에 혹은 별개의 배열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add word를 할 때 알파벳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insert 하는 일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보면 어떤 단어를 이렇게 i번째 자리에 있는 단어를 i 플러스 1 자리로 옮길 때 항상 count 값도 따라서 옮겨줘야 했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자주 뭔가 이렇게 같이 붙어 다녀야 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만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별개의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묶어 두자라는 게 클래스, 그리고 이제 사실은 C 언어에서의 구조체, 스트럭처의 개념입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어디 옮길 때도 그냥 하나씩 그 따로따로 이렇게 옮길 필요 없이 그냥 한 덩치로 이렇게 옮길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편하겠죠. 그것이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는 가장 그 이유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금방 봤던 이 전화번호부 프로그램 코드 20을 우리가 이제 조금 수정해서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클립스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1장이었으니까 챕터 1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코드들을 저장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2장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 프로젝트 챕터 2 하고 피니시. 이게 이클립스가 이제 좀 편한 점이 이렇게 하나의 그 이클립스 윈도우 아래에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생성해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좀 전에 미리 만들어 본 건데 일단 지우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상태일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1장 1절은 그냥 디폴트 패키지에 이렇게 저장을 했고, 2절부터 이렇게 섹션 2, 섹션 3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패키지라는 걸 했으니까, 그래서 섹션 1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2.1절에서 작성할 코드들은 여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간단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 텐데, 이 클래스의 이름은
person 1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클래스라는 게 서로 관련성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이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에서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전화번호, 그러니까 요 이름과 전화번호, 한 쌍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따로 이렇게 별개의 배열이나 뭐 별개의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어떤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텐데 그 클래스 이름을 일단 person1이라고 제가 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한 사람에 관한 거니까 person이라고 붙였고, 우리가 이 person 클래스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첫 번째 person 클래스라는 의미에서 person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person1 클래스 안에는 메인 함수는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얘를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finish 해서 이제 클래스 person1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person1이라는 클래스는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 하나를 묶어두기 위한 클래스죠. 그래서 얘는 두 개의 멤버를 가지는데 하나의 문자열 name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자열 number 이렇게 그래서 이 name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고 number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앞에 이렇게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붙여주는데 아직 우리 수업에서 이 public 키워드의 의미는 지금까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ublic string name, public string number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바에서의 기본적인 규칙은 물론 이제 나중에 조금 이렇게 예외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 규칙은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그 클래스는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그리고 그 파일 이름과 클래스의 이름이 동일해야 되고, 전에 우리 1장에도 그런 경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person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person1이라는 클래스는 person1.java라는 하나의 파일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C 언어에서는 뭐 이제 C 언어는 함수들의 집합인데 뭐 그 여러 함수들을 하나의 파일에 둘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파일로 쪼갤 수도 있고, 그런데 자바의 기본 규칙은 클래스 하나당 하나의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person1이라는 클래스는 뭐 메인 함수도 없고 뭐 그런 지금 이제 실행되는 어떤 코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가 들어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코드 이렇게 하고 코드 번호는 다시 0, 1부터 다시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 1.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어디까지 한 거냐면, 그러니까 person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person1이라는 클래스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름 name이라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의 field다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 멤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person1이라는 클래스는 두 개의 필드를 가지죠. name이라는 필드와 number라는 필드입니다. 두 필드의 타입은 물론 각각 string 타입이고 문자열이고, 이 두 개의 데이터 멤버 혹은 두 개의 필드를 가지는 person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이 person1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목적은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에서 사람 이름, 어떤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기 위한 거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럼 도대체 이 person1이라는 이 클래스는 뭐냐는 거죠. 이 person1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자, 오늘 수업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클래스는 결국 하나의 타입입니다. 마치 int, double 등처럼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 하나를 저장을 할 변수가 필요하다면 int 뭐 x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x에다가 100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프로그램이 정수 하나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된다. 그때는 정수형 변수 x를 만들어서 x에 그 정수를 저장하면 되겠죠. 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실수 하나를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실수형 변수 y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내가 저장하고 싶은 실수를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전화번호라는 한 쌍의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 하나, 그 한 쌍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면 그때는 뭘 만들면 되느냐면 person1이라는 타입의 변수, 예를 들면 a를 만들어서 이 a에다 저장을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이 person1이라는 클래스는 마치 int나 double이 어떤 타입명인 것처럼 이 person1도 하나의 데이터의 타입이다. 그러니까 변수의 타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사실 뭐 간단한 이야기죠. 이제 별로 뭔가 혼동할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여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제 스스로 꼬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person, 우리가 여기서 지금 person1이라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person1이라는 이 클래스는 도대체 뭐냐? 이것은 데이터의 타입입니다. 마치 int나 double이 데이터의 타입인 것처럼. 그러니까 데이터의 타입이라는 말은 이 person1 자체가 변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int에다가, 예를 들면 int에다가 5를 저장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무도 int에다가 4를 저장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int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 혹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변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변수의 타입이기 때문에 내가 정수를 저장하고 싶다면 int형 변수 x를 만들어서 그 x에 저장을 하는 거지 int에 저장을 하는 건 아니죠. 더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person1,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게 타입이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erson1이라는 클래스를 사람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 하나, 그 한 쌍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이 person1이라는 클래스 자체가 변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쌍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싶다면 그것은 이 person1이라는 클래스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person1 타입의 어떤 변수 a를 만들어서 이 a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사람 이름, 예를 들면 조은이라는 이름과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어떤 식으로든 저장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 a에다가 어떻게 이걸 저장하느냐,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내용이고, 어쨌거나 개념적으로 내가 존과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 person1이라는 클래스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person1이라는 클래스는 그냥 데이터의 타입인 거고, 이 person1 타입의 어떤 변수 a, 제가 강의 노트에서는 이걸 a라고 하지 않고 first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첫 번째 변수라는 의미에서 person1 타입의 어떤 변수 first를 만든 다음에 그 first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int에다가 4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int 타입의 변수 x를 만들어서 그 x에 100을 저장하는 것처럼 person1이라는 클래스에 john이라는 이름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person1 타입의 어떤 변수 first를 만들어서 그 first라는 변수의 이름을 저장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클래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사실은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첫 번째 사실입니다. 즉 클래스는 하나의 타입이라는 거죠. 마치 int나 double이 타입인 것처럼. 다만 int나 double 같은 거는 자바 언어가 미리 정해놓은 타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제 primitive 타입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 class 1 같은 타입은
자바가 미리 정해놓은 타입이 아니라 내가 정의한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자 정의 타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수를 저장하고 싶으면 int형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라는 한 쌍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면 person1형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저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그냥 int 혹은 더블형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그냥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person1 타입의 변수 first를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first에 바로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반드시 first equal new person1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이거 뭔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가 이거 이제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한 얘기죠. 이게 배열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int형 배열 데이터를 선언할 때 그냥 이렇게 이 정수형 배열 데이터를 선언하고 바로 이 데이터 제로에 뭐 5 넣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반드시 뭘 해야 됐습니까? 데이터 equal new int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바에서 배열을 사용을 할 때 이 배열의 이름을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배열을 생성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해야만 실제로 이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물론 이 두 문장은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냥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지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거랑 사실 매우 닮은 얘기죠. 내가 person1 타입의 그러니까 person1 타입의 변수 first를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 first에 바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다음에 first equal new person1 괄호 열고 닫고, 여기서 괄호 열고 닫아야 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까먹기가 쉬운데, 그리고 물론 이 두 줄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합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두 줄로 따로 써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first 타입의 person1 타입의 어떤 변수 first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 person1 타입의 이 new라는 명령어는 항상 뭔가를 새로 생성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person1 타입의 뭔가를 생성해서 그거를 first라고 하는, 이때 이 new가 생성하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 이것이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다시 new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first라는 객체의 주어이나 뭐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객체를 생성하는 요 라인을 흔히 이제 자바를 처음 배울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깜빡깜빡 하는 게 바로 이렇게 new 명령어로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건 지우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first라는 객체를 person1 객체를 생성하고 나의 목적은 이제 그 객체에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은 존, 전화번호는 뭐 012 이런 걸 저장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x equal 100 이렇게 하면 됐었지만 여기는 first equal 이렇게 하기 뭔가 지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first에 내가 저장할 값이 여기처럼 정수 100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문자열을 저장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first name은 존이고 first number는 뭐 010 이거다,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erson 1이라는 클래스는 어떤 하나의 단위라는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과 전화번호라는 한 쌍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니까, 뭔가 내가 존이라는 사람 이름을 저장할 때 이것이 이제 물론 first에 저장이 되는 거지만, first 안에서 이것이 이 사람 이름이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first 점 name은 존이고 first 점 number는 뭐 이런 전화번호다, 이렇게 필드들,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 있는 name이라는 필드, 이 person 클래스의 객체인 first의 number 필드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 안에 있는 필드들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 연산자를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까지의 내용은 C 언어에서의 구조체하고 이제 완벽하게 똑같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를 살펴보면 프린트를 했네요. 예를 들면 뭐 이건 어차피 이제 테스트니까 system.out. println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name은 first.name 이고, 콤마를 하나 찍을까요? 그 다음에 number는 first.number고,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이름은 존이고 number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과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person 1 타입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하나의 객체 안에 이렇게 저장하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이 person 1이라는 클래스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int나 double이 타입인 것처럼 person 1이 하나의 타입이어서 내가 person 1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person 1 타입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 안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둘 수 있다는 거죠. person 1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내가 int나 double 같은 기본 타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 person 1이라는 내가 정의한 사용자 타입으로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치 내가 정수 배열이나 실수 배열을 만들어서 쓰는 것처럼 이 person 1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members를 person 1 타입의 배열, 그러면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는 항상 이게 끝이 아니라 new person 1, 예를 들면 10, 이렇게, 이게 자바에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이죠. 배열의 타입, 그리고 이것이 배열이라는 표시, 그리고 배열 이름,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new person 1 10. 이 person 1과 이 person 1은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뭐 혹은 100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이 names 0에는 first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names가 아니라 members, 여기서 만들었던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이 배열의 첫 번째 칸에 넣어 본 것이고, 예를 들어서 members 1에는 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new person 1 이렇게 우리가 이 person 1 타입의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한 것처럼, 내가 이 배열 멤버스의 두 번째 칸에 새로운 사람을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new persons 이렇게 해서 person 1 타입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는 이 객체의 점 name 필드에
예를 들면 데이비드, 그리고 이 사람의 넘버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일을 여기서 해볼까요? first가 아니라 members 1.name 이렇게 한다면 데이비드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배열이라는 것은 항상 예를 들면 person 1 타입의 배열이라는 것은 그 배열의 각각의 칸은 그냥 person 1 타입의 변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members 1이라는 이 배열의 한 칸은 문법적으로 이 first랑 동일한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first.name, first.number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이 members 1.name, members 1.numbe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열의 그 각각의 칸들은 person 1 타입의 변수처럼 우리가 쓰는 거니까. 이것이 이 첫 번째 코드 01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사용해서 뭔가 이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는 먼저 person 1, first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first equal new person 1 괄호 열고 닫고, 여기서 여러분이 괄호 열고 닫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ew 명령어를 이용해서 뭔가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애를 우리가 객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클래스 타입의 객체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의 필드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필드들을 이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액세스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서 출력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person 1이라는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는 이것이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마치 int나 더블처럼 우리가 int형 배열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제 person 1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클래스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타입입니다. 마치 int나 더블처럼. 다만 자바 언어에 미리 존재하는 타입이 아니라 내가 정의한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형 혹은 더블형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person 1형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count를 이렇게 선언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person 1 타입의 변수 first를 선언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런 이제 int나 더블 같은 primitive 타입과 사용자 정의 타입 간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항상 new person 1 이런 식으로 이 new 명령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는 건데,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해보면, 그러니까 이 클래스라는 게 결국 하나의 타입이지만 primitive 타입,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게 person 1이라는 클래스가 int나 더블처럼 마치 하나의 타입인 건 뭐 틀림이 없는데, 다만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int형 변수 count를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그러면 이 int라는 것은 이제 꼭 int뿐만이 아니라 int나 더블 같은 이런 primitive 타입인 경우에는 primitive 타입의 변수의 경우에는 그 변수를 선언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변수 안에 정수가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primitive 타입의 변수는 그 변수 안에 바로 그 primitive 타입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이제 사용자 정의 타입, 그러니까 클래스 타입 변수는 그렇지 않고 내가 person 1 타입의 변수 first를 만들면 이 first라는 이름의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는 내가 new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person 1 타입의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는 이 객체 안에 저장이 되지 이 first라는 변수 안에 저장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바로 primitive type과 class type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first라는 이름에 내가 person 1 first라고 first라는 변수, person 1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순간 first라는 이름의 변수가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 그 변수 안에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저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 그럼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는 어디에 저장되느냐? 반드시 new 명령어를 이용해서 person 1 타입의 객체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객체 안에 이제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저장된다. 그러면 이 first라는 이 변수 안에 저장되는 건 뭐냐? 우리가 자바에서는 if 우리가 이제 person 1 first equal 요 equal 연산자에 의해서 요 그 person 1 객체에 대한 참조가 이 first에 저장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참조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이 person 1 객체의 주소가 저장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제 C 언어에서 포인터 이런 개념을 이제 뭐 이제 배웠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제 안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포인터의 개념, 포인터와 주소 이런 개념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은 가장 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first라는 변수에는 이 new 명령어로 만들어진 이 객체의 주소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아직 이제 주소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제 그냥 이 first라는 이 변수가 이 객체를 참조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자바에서는 주소라든가 포인터라든가 이런 개념을 자바 언어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참조라는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뭐 그냥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first에는 이 객체의 주소가 저장된다, 혹은 이 first는 이 객체를 참조해서 어쨌거나 내가 이 first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참조하고 있는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본, 그러니까 내가 person 1 타입의 변수 first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first라는 이름의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first라는 이름의 변수만 만들어지고 사람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저장할 객체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first라는 변수는 아직 어떤 객체도 참조하고 있지 않고, 그런 경우에 이 first라는 변수는 null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할 객체는 항상 new 명령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new person 1을 하게 되면 드디어 사람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person 1 타입의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equal first equal 요 equal 연산자에 의해서 이 객체의 주소가 이 변수 first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 first가 이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내가 first.name은 John 혹은 first.number는 뭐 010이라는 이 두 문장에 의해서 변수 first가 참조하고 있는 person 1 객체 안에 있는 name 필드와 number 필드에 각각 John과 010 이런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 first와 같은 이런 변수를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제 참조 변수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자바를 배울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규칙입니다. 매우 간단한 규칙인데 자바에서 person 1과 같은 클래스는 그러니까 클래스는 타입입니다. 마치 int나 더블이 타입인 것처럼 내가 정의한 모든 클래스들은 그 각각이 하나의 타입이 됩니다. 따라서
그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자바의 규칙은 뭐냐면 내가 이 정수형 변수 a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person1 타입의 변수 first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a라는 변수와 이 first라는 변수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갖게 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모든 프리미티브 타입의 변수는 그냥 보통 변수입니다. 이 보통 변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변수 자체에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count는 지금 정수형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물론 프리미티브 타입이죠. 따라서 요 count라는 변수 자체에 0, 1, 2 이런 그 정수 값이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닌 모든 변수는 참조 변수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first는 이제 person1 타입의 변수이니까 person1은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니니까 이 first는 당연히 참조 변수인데, 이 참조 변수라는 건 뭐냐면 이 first라는 참조 변수는 이 안에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저장될 객체는 반드시 new 명령으로 따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참조 변수에는 이 객체의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혹은 이 참조 변수는 그냥 이 객체를 참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조 변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섹션의 주제가 클래스, 그 다음에 객체, 오브젝트, 그 다음에 참조 변수를 레퍼런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우리 이 섹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그냥 하나의 타입이고, 그리고 이런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우리가 참조 변수라고 부르고, 이 참조 변수가 int나 더블형 변수, 즉 프리미티브 타입의 변수와 다른 점은 프리미티브 타입의 변수는 그 변수 안에 값이 저장이 되지만 참조 변수는 값이 저장되는 객체는 항상 따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객체는 항상 new라는 명령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참조 변수는 그냥 그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 즉 그 객체의 주소를 저장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입니다.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서 잠시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